예, 안녕하십니까. 경제적 인간의 탐구, 경제 6강, 문정부 아래서 위협받고 있는 한국의 경제자유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두 강의에서 경제자유도가 인간의 행복과 나라의 부를 위해서, 번영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경제자유도를 평가하는 지수가 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Economic Freedom Index라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 지수는 얼마나 그 나라의 경제 발전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는가, 이런 의문이 있을 겁니다. 보시면 이 경제자유도 조사를 보시면 그 인덱스가 조사된 것은 상당히 오래전부터입니다. 그래서 1990년서부터 2016년, 7년까지의 이 전 세계 GDP 증가와 경제자유도 증가를 보시면 상당한 그 상관관계가 있고, 또 그 빈곤율의 저하하고도 상당한 반비례 관계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자유도가 높아지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세계 경제가 발전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 180여 개 국가의 경제자유도를 조사하고 있고, 매년 180국가 중에서 제일 꼴찌는 북한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점도 북한이 왜 경제적으로 어려운가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경제자유도하고 소득을 보면 경제자유도의 국가를 한 4단계의 수준으로 나눠서 봤을 때 대부분 자유로운 나라, 그 다음에는 대체적으로 자유로운 나라, 자유롭지 못한 나라, 아주 자유롭지 못한 나라, 이렇게 4개로 나누면 그 경제자유도가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서 국민소득이 그 큰 차이가 남을 볼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자유로운 나라들이 한 4만 불 정도의 국민소득을 향유하고 있는 반면에 아주 자유롭지 못한 나라는 5천 불 미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는, 대체적으로는 또는 대부분 자유로운 나라에 속하고 있고, 각국의 경제 부의 정도를 얼마나 설명하는가를 회귀 분석을 통해서 통계적으로 처리해 본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 각국의 부의 한 42%는 경제자유도가 설명을 한다. 경제자유도가 높은 나라들이 부가 높은데 그 설명 변수의 한 42%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서 상당히 크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경제자유도가 높은 나라가 역시 경제성장을 잘 하고 있다는 걸 봐서 이 경제자유도 수준별로 경제성장률을 보면 우리는 경제 수준이 낮은 나라에서 아주 소수 성공한 나라가 고성장하는 걸 보고, 소득 수준이 낮은 나라들이 경제성장이 빠를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의 수준이 낮은 나라는 그만큼 경제자유도가 낮고, 성장을 잘 못하고, 그 중에서 아주 예외적인 나라들이 경제성장을 하고, 그 중에 한 나라가 대한민국이긴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 2015년, 16년 데이터를 보면, 경제자유도가 가장 높은 군에 속하는 나라들이 3.63%의 경제성장을 하는 반면에, 가장 경제자유도가 낮은 나라들은 1.52%로 반 이하의 경제 성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 자유도와 절대적 빈곤은 반비례해서 이 경제 자유도가 아주 높은 나라의 절대 빈곤은 1.9%인 반면에 경제 자유도가 없는 나라들의, 제일 낮은 나라들의 국민은 30% 이상이 절대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자유도와 절대적 빈곤이 반비례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상대적 빈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자유도가 높은 나라의 가장 가난한 10%가
전체 소득의 몇 퍼센트를 가져가냐면 2.75%를 가져가는 반면에 경제 자유도가 없는 나라들은 2%대를 가져가서 경제 자유도가 높은 나라들이 사실은 그 상대적 빈곤에 있어서도 제일 가난한 측이 가져가는 몫이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종종 상대적 빈곤을 절대적 빈곤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빈곤율이 높다. 근데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으로 간주되는 시민들은 북한의 최고위층보다 훨씬 많은 소득을 향유하게 되죠. 그래서 경제 자유도가 제일 높은 나라의 제일 가난한 10%는 연평균 소득이 11,000불인 반면에 제일 경제 자유도가 없는 나라는 1,000불밖에 안 돼서 11배의 소득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경제 자유도가 높은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풍요하다 보니까 다른 현 쪽에서도 이제 혜택을 많이 되게 됐죠. 그게 이제 평균 수명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경제 자유가 높은 나라가 의료가 발달해 있고 건강하고 환경이 좋기 때문에 이 경제 자유도가 가장 높은 나라들의 평균 수명이 80.4세인 반면에 가장 가난한 나라들의 평균 수명은 64세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경제 자유도가 지난 5강에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도 다 경제적 자유가 있을 때 보장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유가 있을 때 정치적인 권리와 시민의 자유가 크게 향상돼서 이 시민의 자유도를 경제 자유도하고 비교해 보면 확실하게 이 경제 자유가 높은 나라에서는 시민이 억압되는 일이 훨씬 적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국가의 민주화 정도가 얼마나 되는 지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수하고 경제 자유도를 이렇게 상관관계를 보면 민주화 정도, 어떤 나라의 민주주의의 성숙 정도의 42%가 경제 자유도하고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설명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자유가 어떤 국가의 시민의 자유 또는 민주화 정도의 바탕이 됨을 알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가 규제가 많아서 청년들이 스타트업을 하고도 사업을 못하는 뉴스들을 종종 보시게 될 겁니다. 보아왔습니다. 최근에 카풀이나 차량 공유 또는 핀텍 이런 영역에서 우리나라의 대부분 규제 때문에 사업을 못하는 얘기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경제 자유도가 높아야 창업 활동이 높아서 창업 활동 정도와 경제 자유도를 조사해 보면 창업 활동의 58%가 경제 자유도에 의해서 설명이 된다. 그래서 경제 자유도가 높아야 창업이 활성화하게 되고요. 그래서 어떠한 나라의 혁신의 정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보면 혁신의 55%도 경제 자유도에 의해서 설명이 된다. 그래서 경제 자유도가 미래의 부를 결정하는 큰 요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한 국가의 식품이 얼마나 안전하게 유통되고 있냐 하는 것도 경제 자유도가 높은 나라에서 크게 안전도가 높다는 걸 볼 수가 있고, 이거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 기대 수준도 높아지고요. 또 언론이나 이 시민의 권리가 잘 발달해 있고 정부가 투명하고 정보 통신 기술이 발달하기 때문에 경제 자유도 높은 나라에서 이런 식품의 안전도의 그 수준의 49%가 경제 자유도에 의해서 설명이 된다. 이런 연구 관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점수를 0점에서 100점까지 줬을 때 경제 자유도가 아주 5분위별로 가장 높은 나라들은 점수가 82.1인 반면에 경제 자유도가 가장 없는 나라는 43점으로 환경의 그 수준에서도 반 이상의 차이가, 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흙수저 또는 금수저 논란이 많습니다. 이걸 이제 경제학이나 사회학에서는 사회 이동성, 그것도 자기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계층보다 얼마나 더 높은 계층으로 이동할 수 있느냐,
상위로 이동하는 그 사회 이동성이 중요한 거겠죠. 잘 살다가 못 살고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 경제자유도하고 사회 이동성의 그 관계를 보면 그 사회 이동성의 50% 이상이 경제자유도에 의해서 설명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경제성장이 다가 아니다. 그 행복 중심으로 국가 운영의 틀을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정부가 사람 중심 경제다 이렇게 하면서 마치 그 경제 성장과 사람의 행복이 별개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 삶의 주관적인 만족도하고 경제 자유도를 보면 상당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 행복도하고도 상당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면서 행복하기는 무지 어렵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전반의 발전에 경제자유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헤리티지 재단의 연구 결과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제가 우려하는 바는 대한민국의 경제자유도가 퇴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문정부 아래서 상당히 급격하게 퇴보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자유도는 평가된 이래 계속 경제자유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2017년까지 보고가 됐었습니다. 2012년만 해도 70점이 안 되던 것이 2017년에 74.3점도까지 올라가서 대체적으로 자유로운 나라, 그러니까 대부분 자유로운, most free는 80점 이상이고 우리는 그 다음 그룹에 속하는 나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유로운 나라는 아니고 대체적으로 자유로운 나라의 중간 수준의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전 세계 평균이 한 60점대일 때 우리가 74점이 넘는 점수였기 때문에 평균보다는 좀 높은 나라였고 아주 자유로운 나라들의 평균은 84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2점부터 2012년서부터 2017년 74.3까지 올라갔던 점수가 2018년에 74.3에서 73.8, 0.5가 하락을 했고요. 2019년, 금년 얼마 전에 발표된 데서는 2016년 수준으로 다시 회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연속 우리나라는 경제자유도가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순위도 2017년 발표에서는 23위, 2018년 발표에서는 27위로 4단계 떨어졌던 게 2019년에 다시 2단계가 더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 발표에 의하면 1위가 홍콩이고 2위가 싱가포르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비교 대상으로 삼았던 아시아의 4마리 작은 용에 보면 대만이 10위고 우리나라가 29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아에서 되게 모범적인 국가 중에서 상당히 경제자유도가 낮은 나라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낮은 것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는데 크게 보면 법치가 얼마나 잘 되고 있냐, 정부가 얼마나 적고 시장을 존중하느냐, 또 규제가 얼마나 없느냐, 그 다음에 시장의 개방성이 얼마나 높냐, 이렇게 4가지 영역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영역 안에는 다시 서너 가지의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은 2018년에 비해서 점수가 좋아진 영역이 하나도 없다. 다 퇴보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준법의 영역에서는 재산권이 지난해보다 0.1점 줄어들었고요. 특히 이 사법부의 효율성, 사법체계의 효율성에서 마이너스 6.2로 상당히 크게 퇴보했습니다. 유일하게 정부의 정직성에서 0.6이 올라갔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불신이 커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국민들이 사법부의 판결에 얼마나 수긍하느냐 하는 것을 봐서 사회 안정에서 상당히 큰 위험 신호가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정부의 세금 부담이 얼마나 크냐. 정부는 세금이 많이 거쳤다고 해서 지금 마구 돈을 쓰고 있는데 세금 부담에서 9.1점이나 하락하는 아주 큰 퇴보가 이루어졌고요. 정부 지출의 팽창 속도에서도 0.2점이 퇴보했고 재정 안전성에서도 0.2점이 퇴보해서 정부가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큰 정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평가가 됐고요. 특히 우리나라가 늘 세계 평균보다도 낮은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노동시장의 자유도입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1.3점이 퇴보를 해서 그 다음에 금융의 자유도에서 1.9점이 퇴보를 해서 정부가 금융에 상당한 대출 조건이라든지 카드 수수료라든지 최근에는 금융위에서 또 서민을 위한 낮은 금리를 내놔라 이런 식의 금융의 자유도에서 상당한 퇴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규제 개혁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교역의 자유, 투자의 자유, 금융의 자유 영역이 있는데 여기서는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우리 주위 국가들하고 한번 비교를 하면요. 일본하고 우리하고 큰 차이가 나는 것이 우선은 이제 사법 효율입니다. 이 사법부에서 일본이 68.5점인데 우리가 57.5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홍콩 가면 75점이 넘고요. 대만도 70점이 넘고 미국은 거의 80점 가까이 돼서 우리가 사법 체계의 효율성에서 얼마나 큰 후진 국가인가. 법치보다는 때법이 쓰이고 법보다는 정치가 앞서는 나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또 다른 나라의 일본이나 홍콩, 대만에 비해서 크게 낮은 점수를 갖고 있는 영역이 정부의 정지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 대해서 불신이 우리가 50.5인데 반면에 일본은 78점, 홍콩은 83.8, 대만은 거의 70점 가까운 점수고요. 미국은 80점 가까운 점수라서 이 가버먼트 인테그리티에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낮은 점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진국에 비해서도 우리나라가 세금 부담 면에서도 낮은 점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4점인 반면에 일본이 68점, 홍콩 93점으로 세금 부담이 가장 낮은 자유로운 지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것은 아마도 재정 건전성 영역입니다. 그래서 홍콩이 100점인데 우리가 97점으로 이건 늘 우리나라가 높은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점수가 낮아졌다는 것이 나쁜 신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이번 정부가 뚜렷하게 점수를 낮추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가 또 이 노동시장의 자유도입니다. 레이버 프리덤 면에서 우리가 57.4고 일본이 79점이고 미국이 거의 90점 가깝습니다. 최근에 다보스 포럼에서 아베 총리가 얼마나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졌고 고용이 확대됐고 노동력이 부족한지를 자랑을 했고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행해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상하의원 합동연설에서도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졌고 50년 최저 실업률을 자랑을 했습니다. 이런 두 나라의 공통 특징이 뭐냐 하면 노동시장의 자유도가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 불경기가 오면 실업률이 높아지는 건 어쩔 수가 없지만 경기가 좋아졌을 때 바로 취업으로 복귀할 수 있는 것은 노동 자유도가 높은 나라인 반면에 우리는 지금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정반대로 거의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가 그 다음에 이제 금융의 자유도가 상당히 낮은 점수로 나타납니다. 그 홍콩이나 이런 데가 90점인 반면에 우리나라는 70점 정도로 나타나고 있어서 특히 사법부에 대한 불신, 효율성, 그리고 정부에 대한 투명성 내지는 정직성, 세금 부담, 노동 자유도에서 큰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추세가 계속되면 내년 평가는 더 낮아질 것이라고 하는, 그리고 전 세계 대부분의 제대로 된 국가들은 경제 자유도를 높이는 반면에 우리나라가 낮추고 있다는 면에서 상당히 우려하는 현상이라는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